중국이 미국 달러화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달러의 위상이 가장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스스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을 진행시키면서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여지를 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전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디커플링이 된 국제사회에서는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나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석유와 달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국 걸프 협력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8가지 제안을 했고 그중 하나가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석유 거래는 달러로 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상거래는 미국의 달러 패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은 완벽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석유를 달러로 거래될 수 있게 하면서 에너지와 안보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연결해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석유와 연결된 달러 혹은 그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은 종종 페트로 달러로 칭해지지만 이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73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였습니다. 원래 석유 비즈니스는 미국 기업이 시작한 것으로 1960년대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 메이저 기업이 석유 거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산유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석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에 반기를 든 것이 1973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였습니다. 오펙 6개국은 배럴당 3.01달러였던 원유 공식 가격을 단숨에 5.11달러로 올렸고 이듬해 1월에는 11.65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1차 제품의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면서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으로서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달러의 신용 불안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베트남전으로 정부 재정도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미국 달러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져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미국 정부는 1971년 미국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를 단행했습니다. 산유국들의 유가 인상 계기는 닉슨 쇼크에 따른 달러와 가치 하락이며 이를 커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산유국들에게 미국은 압도적인 초강대국이었고 아무리 석유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고 있다고 해도 정면으로 미국과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약화와 달러 신용 불안으로 산유국들은 거액의 손실 위험을 떠안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큰 기회였고 이런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오일 쇼크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동시에 달러의 신용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닉슨 행정부였지만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야만 했고 이후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직을 이어갔습니다. 산유국과 협상을 담당한 인물은 닉슨 행정부의 대통령 보좌관으로 후에 국무장관에도 취임한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닉슨과 키신저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석유의 달러 표시 거래를 통한 안정적 공급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 보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가 상승을 받아들이는 대신 중동 각국으로 빠져나간 달러를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닉슨 행정부는 곡물 메이저를 통해 구소련에 대한 밀 수출을 실시하고 세계 식량 회의 개최를 제창하며 미국의 곡물 수출을 통한 달러 결제 확대를 꾀했습니다. 산유국과의 협의에 따라 미국 달러와 석유 거래는 완전히 연결되게 됐습니다. 산유국들은 벌어들인 거액의 오일 머니를 미국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게 됐으며 미국에서 보면 달러화가 미국 시장으로 환류해 달러 불안을 줄이는 작용을 했습니다. 식량 회의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식량이 석유와 마찬가지로 국가 패권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키신저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일련의 외교를 통해 완벽한 달러 패권이 확립됐다고 인식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달러와 금 교환이 중지되면서 달러는 계속 하락했고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방어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오일 쇼크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고금리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와의 협의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해진 고금리를 키신저가 정치적으로 잘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일련의 대처로 간신히 신용 훼손을 면한 미국 달러지만 이후 세계 경제는 의외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실시한 규제 완화에 의해 미국 경제는 부활했고 세계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결제 통화로서의 달러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소비 대국이었던 미국이 세계에 달러를 뿌리고 지불된 달러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하면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석유나 식량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송금도 대부분 달러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과 아시아 간 무역 거래라도 결제에는 달러가 사용되고 달러 이외의 통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일단 달러로 환전돼 달러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재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들기 때문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미중 간의 정치적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외교 방침을 대전환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 교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중국의 달러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명해온 미국의 달러 패권이란 글로벌 경제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으로 미중 간 거액의 무역이 이를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진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음으로써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대신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었고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간 위안화 결제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산유국과 회담에서 석유의 위안화 결제를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달러화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위안화 결제 도입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점차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를 막았던 것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일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위안화가 기축 통화를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 것은 아이러니한 일처럼 보입니다. 자국 중심주의로 전환한 미국이 기축 통화 자리를 노리고 있는 위안화를 그리고 위안화를 받아들인 사우디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